자, 지금 선생님이 준비하고 있는 이 준비한 재료가 우드락인데요. 우리 1학년, 2학년 친구들이 사용할 재료입니다. 이 우드락에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선을 표현을 할 겁니다. 선을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채색 과정으로 이어지는데, 선을 표현하는 방법은 뭐 1학년, 2학년이나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 우드락을 사용을 하느냐 아니면 캔버스를 사용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선을 표현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건데요. 선을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작품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몬드리안의 작품을 유사하게 그대로 적용을 시킨다면 세로선, 가로선을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는 저 방법이 또 의외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로운 사선을 표현을 한 다음에 채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해서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이런 형태의 작품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고학년 친구들도 이 방법 좋고요. 아니면 조금 전에 선생님이 보여준 뭐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판에 우드락이 됐든 아니면 캔버스가 됐든 테이프를 붙여서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자, 선생님이 지금 준비한 건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스킹 테이프를 쓰게 될 건데, 이 마스킹 테이프 종이 테이프여서 손으로 이렇게 잘 끊어집니다. 손으로 잘 끊어지는데요. 자, 이거를 우드락에 붙이거나 아니면 캔버스에 붙이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어떤 식의 표현을 할 건지, 내가 정확하게 수직, 수평을 나누어서 표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쉽게 사선, 대각선을 이용해서 표현할 건지 결정을 했다면, 먼저 테이프로 선을 나누는데, 이 테이프 색깔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물감을 칠하고 나서 나중에 다 테이프를 뗄 거기 때문에 어떤 색상을 써도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선생님은 1학년, 2학년 친구들이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사선 방향의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간단하게 짧은 시간 동안 설명하기 위해서 화면 작은 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작은 거를 준비를 했는데, 자, 우선 테이프를 길게 펼쳐서 대략적인 면적을 나누어 봅니다. 면적을 나누어 보는데, 테이프를 붙인 다음에 가볍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것이 테이프가 정확하게 붙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손으로 끊어주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손으로 끊어준 거는 이렇게 뒤쪽까지 살짝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너무 강하게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이 테이프를 전부 다 떼어낸다고 했죠. 테이프를 붙이면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부분이 생기면 곤란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붓을 이용해서 색깔을 칠할 때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이나 이렇게 볼록 일어나 있는 부분에는 그 사이사이로 물감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밀착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전체 화면에서 두 개의 면이 완성이 됐어요. 두 개의 면이 완성이 됐고, 자, 지금부터 또 선생님이 어떤 형태로 표현을 하는지 같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손으로 끊는데, 이 저학년 친구들은 손으로 끊는 게 힘이 약해서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가위를 이용해서 선을 끊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붙이는 방법은 앞에 설명한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뒷면까지 살짝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면이 지금 하나, 둘, 세 개로 나눠졌어요. 세 개로 나눠졌고, 다시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 겁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선을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테이프는 이쪽 바깥으로 넘어가면 안 되겠죠. 이게 뒤로 넘어가는 거는 관계가 없지만 그런 것들만 좀 신경 써서 표현하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부터 테이프를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테이프가 이쪽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게 여기 선만 붙여서 뒤쪽으로 빼주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손으로 끌어볼게요. 손으로 끊어서 역시 뒤쪽으로 이렇게
말아줍니다. 뒤쪽으로 말아줬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다시 이런 모양으로 나눠보고 싶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건 뭐냐면 단순하게 네모칸을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면 곤란하고요. 전체적으로 나름의 어떤 조형성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마구잡이로 선을 붙여서 형태를 표현하는 거 그다지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 어떤 거냐면 이렇게 가장자리의 작은 삼각형, 가장자리의 작은 면적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는 가능한 피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형태로 표현이 되는 것은 가장자리 쪽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가운데에 집중하는 것이 시각적인 안정감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장자리 부분에 너무 작은 면적이나 작은 사각형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을 한 번만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이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작은 형태의 면적이 있고 또 커다란 형태의 면적이 있죠.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부족하다 느껴지면 더 면적을 나눠볼 수 있는데 선생님은 여기에 채색까지 해서 테이프를 떼는 과정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학년 친구들은 유성 매직을 쓴다고 그랬는데 유성 매직은 이렇게 12색짜리도 있고요. 또 이렇게 24색짜리 유성 매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24색짜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12색을 쓴다고 해도 충분히 예쁜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좀 빠른 속도로 색깔을 칠해서 테이프를 떼내는 방법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좀 빨간색을 선택을 했는데요. 자, 일단 가운데 부분을 칠해 보겠습니다. 자, 색깔을 칠하는데 이 빨간색이 여러분들이 붙여놓은 테이프에 묻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빨간색이 이 바깥쪽 면적으로 튀어나가는 건 곤란하겠죠. 여기에는 다른 색깔들을 칠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보라색을 역시 빠르게 색깔을 칠해보겠습니다. 색깔을 칠하는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앞전에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바깥 면적으로 색깔이 넘어가지 않게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캔버스 색깔을 칠한다 그랬는데 캔버스 색깔을 칠하는 경우는 꼭 기억을 해둬야 될 게 이 옆면까지 색깔을 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 시작품을 보여주면 이게 지금 캔버스에 완성한 작품이죠, 그렇죠?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옆면까지 전부 같은 색깔로 표면과 같은 색깔로 색깔을 칠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오도락 두께가 얇기 때문에 굳이 옆에까지 색깔을 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연두색을 써보겠습니다. 주황색을 선생님이 선택을 해서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색상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죠. 주변의 색깔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깔들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서 색깔을 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마무리가 됐고요. 칸은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밝은 보라색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잘 안 보이네요, 이 색깔은.
색깔을 칠할 때는 이왕이면 흰색 부분이 보이지 않게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칠해주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까지 빠른 속도로 할 필요가 없죠. 정성스럽게 성의 있게 칠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드디어 이쪽 면 한 칸만 남았습니다. 자, 우리 1학년, 2학년 친구들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멋진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색깔은 다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고, 이거 유성 매직으로 이제 칠했으니까 뭐 마르는 시간을 특별히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테이프를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프를 떼는 거는 제일 좋은 방법은 중간에 이렇게 손으로 톡톡 긁어봐서 나중에 붙인 부분들을 이렇게 떼내는 게 편하겠죠? 자, 지금 선생님이 손톱으로 긁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뗍니다. 이렇게 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어디를 떼볼까요? 여기가 지금 붙인 자국이 보이네요. 역시 손톱으로 이렇게 긁어서 테이프를 떼내고 있습니다. 자, 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여기를 떼보겠습니다. 자, 우드락의 흰색 선이 그대로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죠. 예, 그리고 이번에는 뒷면에서 테이프를 떼서 됐고요. 이번에도 뒷면에서 테이프를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작품이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캔버스의 바탕도 흰색이고 우드락의 바탕도 흰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놓고 색깔을 칠한 다음에 테이프를 떼내면 이렇게 갖고 있는 고유의 바탕 색깔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작품 형태로 발전을 시킬 수가 있는 건데요. 이 형태에서 나는 몬드리안 작품과 최대한 좀 유사하게 보이게 하고 싶어서 검정색 테이프를 붙여서 표현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학년 친구들이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검정색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 자, 이렇게 붙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테이프를 뗀 자리에 다시 검정색 테이프를 붙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붙였고요. 여기도 자, 요 줄 이렇게 두 칸이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붙이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작품을 만들어서 멋지게 전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